생명체는 물질 대사라는 생명체 내 수많은 화학 반응을 통해 개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화학적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수이며 생체 내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몸이 신경계와 호르몬 등을 통해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 다룬다. 에어컨의 온도 센서처럼 체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내의 시상하부이다. 시상하부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면 자율신경계가 즉각 반응하고 이어서 호르몬이 분비되며 음성 피드백 기전과 기량작용을 통해 체내 항상성이 조절된다. 생명체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므로 혈액 내에 적당한 양이 존재해야 한다. 혈당량이 낮은 것도 물질대사 측면에서 생명체에 큰 위협이 되지만 혈당량이 너무 높아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삼투압이 증가해서 혈관과 조직에 손상을 주는 등 개체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내 시상하부와 이자는 체내 혈당을 직접 감지하고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통해 공복 기준 약 0.1% 100mg/100ml로 혈액 1리터당 포도당 1g 정도를 유지한다. 정상적인 경우 공복 혈당량은 혈액 100ml당 75에서 125mg이다. 구체적인 혈당량 조절 과정을 알아보자. 식사를 한 뒤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간내의 시상하부와 이자의 베타세포는 혈당이 상승했음을 감지한다. 이자의 베타세포는 빠르고 정밀하게 높아진 포도당 농도를 감지하여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저장형 탄수화물로 전환시키고 세포들이 포도당을 적극 흡수하게 하여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 양을 감소시킨다. 또한 항상성 조절의 통합관리자로서 시상하부는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이자의 신호를 줌으로써 신체의 전체 생리 상태에 맞춘 정교한 혈당량 감소를 유도한다.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감소되면 인슐린 분비도 다시 줄어들면서 혈당량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조절된다. 이렇게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의 조절이 음성 피드백이다. 공복이거나 운동을 한 후에는 혈당이 낮아진다. 낮아진 혈당을 시상하부와 이자의 알파세포가 감지한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간뇌의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로 인해 부신 속질이 신호를 받아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에피네프린 또한 글리코젠의 포도당으로의 분해를 촉진하여 혈당을 상승시킨다.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통해 뇌하수체 전엽에 신호를 주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ACTH가 분비되고 이는 부신 겉질에 신호를 준다. 신호를 받은 부신 겉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는데 이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올라가면 글루카곤의 분비가 줄어든다.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진화 초기의 환경에서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 저혈당이 더 큰 위협이었을 것이므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낮추는 호르몬보다 더 많은 수로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식사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내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식사를 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그래프는 인슐린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분비는 이와 반대로 감소하므로 세 번째 그래프는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에 해당한다. 한편 운동을 시작하면 체내에서의 당의 소비가 증가하므로 혈당을 높이기 위한 글루카곤의 분비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다음은 삼투압이다.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으로 쉽게 말해 몸의 농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환경의 농도가 큰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몸의 농도도 0.9% 염화나트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활한 물질 대사에 필수적이다. 삼투압 역시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하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몸속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 속 염분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변화를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 갈증을 느끼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며 둘째로는 뇌하수체 후엽에 신호를 보내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를 늘린다. ADH는 콩팥의 표적기관으로 작용하여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즉, 물을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고 몸 안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줌의 양은 줄고 색은 진해지며 오줌 삼투압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체내 수분량이 회복되면서 혈장 삼투압은 다시 정상으로 낮아진다.
다음으로 물을 과하게 마셨거나 과도한 저염식을 지속한 경우이다. 이럴 때는 혈액이 묽어지며 혈장 삼투압이 감소한다. 이 변화를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하여 뇌하수체 후엽에 신호를 주고 ADH의 분비를 억제한다. ADH가 줄어들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줄어들고 몸 밖으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그 결과 오줌의 양은 많아지고 색은 옅어지며 오줌 삼투압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고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다시 적절한 수준으로 돌아가며 혈장 삼투압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의 분비가 증가해 수분 재흡수가 늘고 그 결과 삼투압이 다시 낮아져 ADH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 삼투압 조절의 음성 피드백이다. 반대로 삼투압이 낮아지면 ADH의 분비가 억제되어 수분 배출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다시 높아져 ADH의 분비가 정상화된다. ADH는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즉 전체 혈액량이 감소하거나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때 분비가 증가한다. 안정 상태에서 기억의 비율이 줄면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고 기억의 비율이 늘면 ADH의 농도가 감소한다면 기억과 ADH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DH는 혈액량이 줄어들수록 분비가 늘어나므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 아니라 전체 혈액량임을 알 수 있다. 안정 상태에서의 니은의 비율이 증가하면 혈중 ADH의 농도도 증가하고 니은의 비율이 감소하면 ADH의 농도가 감소한다면 니은과 ADH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ADH는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분비되므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니은은 혈장 삼투압임을 알 수 있다. 체의 온도 변화에 대해 체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각신경을 통해 고온 자극이나 저온 자극을 감지한다. 교실이 추울 때는 히터를 켜고 창문을 닫는다. 더울 때는 히터를 끄고 창문을 연다. 이처럼 우리 몸도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온 자극으로 인해 신체가 원래 설정한 온도보다 체온이 낮아질 때 간내의 시상하부는 이를 감지한다. 자율신경계의 조절부터 보면 시상하부에 의해 교감신경의 흥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피부 근처 혈관은 수축됨으로써 체표면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고 땀 분비가 억제되어 열 발산량이 줄게 된다. 추울 때 소름이 돋는, 즉 닭살이 돋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을 것이다. 털이 있는 포유류의 경우 털을 세워서 공기층을 만들고 보온 효과를 높인다. 인간은 털이 없지만 진화적 흔적으로 반응이 남아있어 교감신경에 의해 잇모근, 즉 털세움근이 자극되어 소름이 돋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에 직접 신경신호를 전달한다. 부신 속질은 신경 조직에서 유래한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으면 즉시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에피네프린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등의 과정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추울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떨림을 통해 열을 생성하는 것이다. 체온이 낮아지면 시상하부가 척수를 통해 운동신경세포로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이로 인해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되는 근육운동이 발생하여 열이 생성된다. 시상하부는 TRH를 분비하여 뇌하수체 전엽으로 전달한다. 뇌하수체 전엽은 TRH의 자극을 받아 TSH를 분비하며 이는 혈액을 통해 갑상샘에 도달한다. 갑상샘은 TSH의 자극에 반응하여 티록신을 분비한다. 티록신은 전신의 세포 대사를 촉진시켜 에너지 생성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여 체온이 서서히 상승하게 된다. 이 경로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추위 속에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한다. 고온 자극에 의해 신체의 온도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아질 때 마찬가지로 간내의 시상하부가 이를 감지한다. 저온 자극과 반대로 교감신경의 흥분이 완화되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어 열 발산량이 증가하며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줄어든다. 체성신경계의 수축 이완 신호가 줄어 근육 떨림이 사라진다. 또한 간내의 시상하부로 분비되는 TRH가 감소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TSH가 줄어들며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 물질 대사가 억제된다. 이 과정에서 열 발생량이 감소하여 체온이 감소한다.